벌써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삼성 SDS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만 원에 30%예요. 오랜 기간 들고 계셨을 것 한 같아요. 4, 5년 됐어요. 네, 4, 5년 동안 참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4, 5년 전에 22만 원부터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앞으로는 그 전망하고 네. 좀 1차, 2차 자, 1차 목표가, 2차 예, 목표가, 그리고 앞으로의 예. 전망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네네.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올게요, 시청자님. 통이요. 네, 삼성 SDS는 다행히 보유입니다. 자, 두 분 너무나도 훌륭하신데 한 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선택받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마 2주 전에는 삼성 SDS를 아마 매도 의견을 아마 내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삼성 SDS 사실 클라우드 뭐 시장이 성장하는 구간인데 왜 매도를 얘기했었냐? 결국에는 아직 그 캐펙스 투자나 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첫 번째고, 물론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건 뭐 샘 알트만의 뭐 국내 방안도 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이제 그로3가 출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나 이제 모든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비용들이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측면. 물론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챗 GPT도 이제 4.5가 나오게 되면서 그걸 캐펙스 투자를 그 강하게 하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삼성 SDS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 이 시장에서 IT 투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좀 감지가 되면은 주가는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주가가 다시 바닥에서 최근에 11만 원 갔다가 13만 원까지 가지는 못했죠. 결국에는 지금도 구조적인 좀 변화가 나와줘야 할 시기인 건 맞습니다. 좀 16만 원인 거는 조금 지금 당장에 주가 가긴 좀 쉽지는 않을 건데 결국에는 삼성 그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엔노 이 회사와 삼성 SDS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도 맞는 상황이고 물론 올해가 그 시점에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최근에 주주하는 정책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밸류 관련 주주하는 정책이 주가를 올리기에는 워낙 이제 작년에 많이 써먹었던 역할이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하는에 대한 역할보다도 결국에는 이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여기서 점유율을 올리느냐가 좀 제일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삼성 SDS가 마땅한 이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 이게 삼성그룹 내 말고도 다른 지역 외의 그런 수익성을 또 확대해 나가는 게 향후에 좀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그로3가 이제 테슬라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들이 아마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은 이제 윗방으로 좀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그러면 1차는 얼마고 2차는 좀 얼마까지 갈 수 있나 좀 봐주세요. 네, 1차는 일단은 한 15만 원까지는 보시고 물론 그 사이에 아마 분명히 삼성 SDS도 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거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물론 실적보다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실적보다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를 얼마만큼 늘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향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말 하나에 따라서 이 주가가 2차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는 제가 볼 때 15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분명히 이 회사가 구조적인 변화가 좀 생긴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2차 목표가 그때 정말 그 시장에서 삼성 SDS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전 그때는 16만 5천 원까지도 좀 내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5만 원까지만 보시고 그때 한번 뭐 나중에 도달했을 때 주상 전화를 한번 다시 전화 주시면 그때도 저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의
향방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전략들 잘 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바로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꼼꼼하게 네.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 로템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67,000원에 20%. 그렇다면은 지금 방산주들 전체적인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방산주들의 향방 그리고 현대 로템 어떻게 전략 펼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략 주시죠. 통이요. 일단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어느 분 선택하실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현대 로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방산주 전반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연결돼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제가 영광입니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요즘 또 핫한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 갖고 계셔서 수익 나셔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네. 또 올라오게 되면 고민이 많으시죠? 이거 네네네. 예, 또 언제 팔아야 될지. 그렇습니다. 예. 올라온 것 또 빠지면 어떡하나? 아주 고민이 네.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딱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현대로템이 최근에 강한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가성비 높은 또 무기체계 특히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면서 나올수록 한국 쪽이나 가성비 높은 쪽들은 오히려 또 성과가 더 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뭐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약해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강한 모습들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 같이 힘입어서 계속 일단 붙어 있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이제 또 계속 또 아마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 요즘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뉴스 보면서 예, 또 네. 이거 호재일까 아닐까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또 추가적으로 폴란드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장에서는 나머지 지난번에 계약했던 거 나머지가 계속 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7,800억. 그러니까 지금 작년이 한 4,500억이었는데 올해 7,800억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받아서 계속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딱 하나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혹시나 시장에서 약간 좀 속도 조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갭을 한번 내었고 거기다가 오늘 딱 저가 부근 정도쯤에서 만약에 시장이 좀 힘들어서 이탈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기간 조정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쉽게 이탈 안 하고 그냥 계속 위쪽으로 붙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가격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혹시나 83,000원대가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지지권 받게 되면 거기서 재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다 갖고 계시게 되면 아예 그때 좀 덜어놓을 거라고 하는 또 후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83,500원으로 보겠습니다. 83,500원이 혹시나 무거워져서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은 20% 정도 갖고 계시니까 네. 10% 정도는 줄이셨다가 다시 밑에서 지지권 받게 되면 그때 다시 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전략 짜시는 게 훨씬 더 좀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 앞으로 끌고 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위로는 얼마까지? 위로는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네.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시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9조 3천억 정도, 조금 더 올라갔네. 한 9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약 한 11조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지금 단계 쪽에서는 약 한 10% 이상은 추가적으로 더 열려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대는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현대 로템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방산주들의 조정이 나올 시에는 83,500원 정도에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분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 LS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제 샀는데 오늘 빠지더라고요. 그게 상관이 있는지 목표가도 궁금하고. 네, 그렇게 된다면 혹시 지금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좀 LS 마린 솔루션 LS 마린 솔루션이고요. 매수가는요? 18,760원. 18,760원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네.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잘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면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듣고 올게요. 네. 네, 두 분은 모두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김민수. 네, 김인수 대표님, 네, 전문가님. LS 마린 솔루션 연달아서 또 선택을 받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셨다고 하셨죠? 네. 네, 어제 사셨는데 오늘 또 주가 밀리게 되면 속상하죠. 지금 자리는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그래도 약간 이제 산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쪽에서 오늘 또 이제 조선이나 뭐 또 전력기기 이런 쪽이 조정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남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 센터 뭐 크게 네. 들어가는 50조 가까이 들어가는 규모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수혜 받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세론 비슷한 현상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또 최근에 어떤 약간 좀 그동안 강했던 전력기기나 전선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주가는 약했는데, 근데 지금 보시니까 그러면 약간 손해는 한 5% 정도 나신 거죠, 지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자리가 지금 오늘은 네. 딱 조정받을 만큼 딱 조정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 한 17,500원대 여기가 좀 강하게 단기적으로 지지해야 될 쪽이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 시장 큰 변화 없으면은 일단 반등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쪽에서 혹시나 반등을 하는데 오늘 시가 부근이 있죠? 18,500원대. 그러니까 아마 매수하신 가격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이 다시 나오게 되면 일단 마음 놓으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또 걸리고 제대로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10% 비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8,500원. 18,500원. 예. 예, 그리고 또 네. 오늘 17,500원도 중요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선 바로 턴이 나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한번 봐주시고, 만약에 18,500원대 넘어간다 그러면 2만 원대 부분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 마음 놓고 좀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변동성이 좀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네. 관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전략들 저희 들어봤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한호수는요, 하나오션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 사가지고 5% 팔고 또 10만 들어갔더니 내려오네. 가져가야 될지 더 사야 될지.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에 또 7만 원 들어갔는데 5% 들어갔는데. 7만 원에 5% 들어가셨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수익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익이 더 유지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5%더 살까 싶어서. 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되는지도 저희 여쭤볼게요. 자, 두 네. 분의 전문가 계십니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하나오션은 매도입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이하진 네, 이화진 과장님, 하나오션 왜 매도 주셨을까요? 수익을 챙기는 게 좋은 걸까요? 근데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매도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저도 어제 이제 여기저기 특히 조선 쪽 이제 애널들의 이제 분위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지금 조선 섹터에 대한 밸류에 대한 굉장히 고심이 많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7년도죠. 그때 이후에 진짜 거의 한 20년, 18년 만에 이런 호황기를 이제 맞다 보니까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좀 시기다 보니까 일단은 고평가냐 마냐.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 조선 섹터 자체가 사실 캐피스 투자가 사실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울산 조선소를 그런다고 우리 수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조선소를 더 늘려야겠다. 사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국토환경부나 여러 국제적인 환경 조건이 다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조선소가 또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캐펙투스 투자가 늘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수준을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성장성이 조금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는 고민도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하나오션, 물론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던 거는 북미향의 뭐 MRO 사업이나 아니면 특히 LNG 선에 따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영향이 있겠죠. 뭐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야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그 7, 8천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영향인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1,000억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거의 한 700% 이상의 성장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지금 취소를 하고 시청자님께서 5%더 비중을 늘리겠다 하면은 지금 보니까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 치면은 저는 만약에 5만 5천 원 아니면 6만 원 이상까지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물론 삼성중공업이 요즘에 키막추기 하면서 좀 빠르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은 삼성중공업보다는 그래도 이제 북미향의 이 MRO 사업들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현대미포가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존의 저성과 물량들이 빠르게 이렇게 회전율이 안 돌아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쇼크가 났던 거고 하나오션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이제부터 나오는 실적들이 다 카타르 에너지빨이고 고성과 물량들이 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매출, 2분기 매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하나오션을 새로운 이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는 잠수정이죠. 캐나다, 폴란드 이게 60조, 70조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아직까지 이게 수주를 안 받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잠수정 사업에서 하나오션이 얼마나 많이 가져갈까. 작년에 유상증자를 한 게 결국에는 이게 잠수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군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새로운 한한령 해제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로봇과 그리고 조선주와 그리고 최근에 유리기판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차익신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에는 조선주로 차익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좀 당분간 나와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다시는 이 기회 못 파는 가격이 아니야라고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좀 측면에서는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6만 5천 원, 6만 원 선까지 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 5% 비중 늘리고 만약에 5만 5천 원까지 더 밑으로 온다고 하면 그때 저는 10% 비중 더 늘리는 전략을 하게 됐을 때 조선주의 20% 비중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2차 상승이 또 한 번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네, YG 엔터멘트이고요. YG 엔터요? 네.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비중은 10%가 매수가 46,000원이요. 와,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자, 오랜 시간 버티시느라도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계속 가져가도 될지 그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걸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두 분 또 전문가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올게요. 네. 네, YG엔터 의견 주시죠? 네. 네, YG엔터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정확한 분석과 조언을 해주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더 많은 상담 받아보고 싶으실까요? 네, 이화진 대표님한테요. 네, 이화진 과장님, 요즘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들 날고 있는데 YG 어떨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죠. YG 엔터는 사실 뭐 블랙핑크도 이제 좀 개인 활동을 하게 됐고 사실 마땅하게 사실 활동할 수 있는 멤버가 없는 상황에도 물론 베이비몬스터가 나오긴 했지만은 뭐 우리가 옛날에 블랙핑크가 데뷔했던 이제 그에 대한 뭐 그 정도의 파급력은 좀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물론 많은 몸값도 좋기는 했지만은 그만큼 파급력이 크죠. 전 세계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콘서트 매출로만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 흑자를 만들 수 있을 만한 흐름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이비몬스터도 같이 움직이겠죠. 트레저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YG 엔터에 대한 흐름은 물론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가 아마 4월쯤에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찰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콘텐츠나 엔터나 여러 카지노에 대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5월달 아마 에이펙 행사 전후로 해서 저는 이제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블랙핑크만으로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됐을 때는 그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중국이 예전에는 일본 시장이 오히려 중국 시장보다 컸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2020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굿즈 판매나 콘서트의 단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핑크가 여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매출에 대한 성장이 저는 보통 시장에서 내놓은 평가가 20%에서 30%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이미 재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또 97,000까지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오늘은 물론 오늘 올랐다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했지 한한령 해제가 바로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에 다음 달 3월 초에 양해도 열리긴 하겠지만은 내수 소비 진작을 본격적으로 경기 기대감을 올릴 거고 당연히 GDP는 전 개인적으로 5.5%까지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한한령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러면 게임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엔터 시장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랙핑크와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트레저와 같은 역할들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간 이유도 그만큼 이게 오늘 YG와 관련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오히려 이제 YG는 더 빠르게 신인 아티스트를 데뷔시키려고 빠르게 움직일 거 보입니다. 아마 작년 10월쯤에 저도 YG를 공부하다 지나가 봤는데 새로운 연습생 채용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력직까지. 그렇다라는 거는 경력직을 채용을 했다라는 거는 빠르게 남자 그룹보이나 여자 그룹을 빠르게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나 이게 JYP가 이게 아닐 수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세븐틴 같은 경우는 곧 군대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는 오늘 시장에서 제일 약했던 거고 물론 이제 JYP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겠지만은 오히려 YG가 그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상승력이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한 50% 이상도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50% 이상까지도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한한령을 할 확률도 높고 블랙핑크만으로도 앞으로의 매출 성장 엄청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번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펜오션이요. 펜오션 매수가 비중은요? 3,740원에 30%입니다. 네, 3,730원에 3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어느 점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작년 7월에 샀는데요. 네. 얼마나 작년부터 보유를 하셨고 좀 오랜 기간 들고 있으셨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바로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의 전망? 네, 네. 네.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펜오션은 모두 다 부여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상담 들어볼까요? 아, 김민수 선생님이요. 네, 펜오션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년은 아니죠. 한 6개월 넘게 갖고 계셨는데 이제 매수가가 왔다.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와줘서 다행입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한시름 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펜오션이 지금 왜 올라오는지에 대한 이제 배경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보시게 되면은 보통 그 벌크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물품 가지고 운송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철강주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좋고요. 요즘에 화학 쪽들 좋고 이게 다 어떤 현상이냐면은 중국이 경기 개선이 좀 이제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회사가 가장 많이 운임과 연관을 끼치는 쪽이 BDI 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BDI 지수가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렸다가 이제 바닥에서 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과 함께 기대감을 채운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레벨업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지금은 보유 쪽으로 좀 보시고 그동안 오래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좀 챙기셔야죠. 얼마까지나 드릴까요?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중요한 저항선을 하나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부터 약 한 3,750원 요 사이 쪽에서는 이제 크게 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4,000원대는 일단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4,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쪽에서 또 역시나 이제 BDI 지수가 또 탄력 받고 더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자리까지 보시는데 일단 4,000원대 들어오시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 가시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 6, 7개월 동안의 고생을 좀 만회하는 쪽으로 가시면서 부분 매도 쪽으로 이제 진행되는 1차 목표가가 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페노션까지 저희 도와드렸습니다.